자, 톨스토이 부활 1부 25장부터입니다. 재판이 끝났고 끝나자마자 판결문에다가 중요한 상황을 빠뜨렸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제 네흘류도프는 있는 인맥 없는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일종의 피카레스크 소설처럼 이 여러 인물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슬로바 구명운동 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이제 변호사 빠나린이라는 사람이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가면 코르차긴 공작집을 이제 방문을 합니다. 이 코르차긴 공작집 안의 딸이죠. 그 코르차기나랑 말하자면 지금 혼담이 약간 갈듯 말듯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집 묘사가 아주 상세합니다. 집이 어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톨스토이 소설 속의 귀족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대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밑에 있는 꼬맹이까지 다 이제 묘사가 되는데, 우선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대갓집 마님인 거죠. 노 공작 부인인데요. 성함도 나와요. 소피아 바실리에브나. 그래서 굉장히 연로하신데, 이 누워 계신데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8년째고, 돌아가시는 길은커녕 오히려 굉장히 건강하고 꾸밈새도 좋다. 이제 귀족이니까 그런 게 이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막내 남동생이 중학교 6학년생,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중1, 2학년 요런 이제 꼬맹이 이름도 있습니다. 페짜. 그러니까 뼈뜨르겠죠.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씨 꼬르차기나 공작 영해를 보는데, 그녀는 굉장히 네흘류도프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이제 누누이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네흘류도프의 시선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차기나 공작 영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조금 짐작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노공작 부인, 그러니까 짐작을 우리가 대충 하는데, 아마 그녀로서는 다른 혼처가 없어서 네흘류도프한테 좀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흘류도프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절실하진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집안을 보면은 집안이 굉장히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네흘류도프가 노공작 부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귀족답게 지적으로 그림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보다는 형식에 네흘류도프가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거죠. 즉, 할머니가 굉장히 연로하신데 화장이 뭐 너무 진하다든지, 뭐 요즘 같으면 또 시술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집어넣네, 뭐 땡겼네, 뭐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이 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카츄샤를 이미 만났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로 해서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여러 가지로 이 모든 것에 다 넌덜머리가 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 한 여성이 더 등장하는데 이름이 나옵니다. 까체리나 알렉세예브나 공작 부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집의 며느리인지 그러니까 동선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시스터 인로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렇게 대화하는 걸로 봐서는 네흘류도프가 그 브리가즈르죠. 그러니까 그 귀족회의 단장 부인하고 이제 썸이 있다는 거를 그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네가 남자로서의 허영심에 그냥 유부녀하고 지금 관계가 있는 줄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지금 마리아 코르차기나 공작 영해와 결혼하지 못할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성모럴 같은 거를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총 이제 그 두 장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는 톨스토이는, 즉 전쟁과 평화와 안나 까레니나를 쓴 톨스토이는 이런 귀족들의 생활 모습들을 굉장히 잘 묘사해주는 이제 사람인데, 여기서도 뭐 그제주가 죽지는 않았지만은 조금 아무래도 한창 때보다는 생기가 없고, 조금 역시나 이것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작가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라는 거가 느껴지는 그런 이제 두 개의 챕터였고요. 28장에 집에 돌아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미씨와 결혼하는 거는 코르차기나 공작 영해와 결혼하는 건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뭐 이게 영화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 더 확실히 눈에 띄겠지만은 집에 혼자 살지 않습니다. 일단 그 아랫사람 하인들이 되게 많은데, 꼬르네이유라는 몸종 시종이 이제 붙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다 명령하면 알아서 식탁도 치우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 앞에서도 나왔던가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한여장 같은 이제 그런 인물인데,
어머니가 석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는 이제 계속 남아가지고 집안 살림을 이제 관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녀와 잠시 이제 접선하고 어머니 초상화를 네흘리도프의 눈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5천 루블을 주고 그렸답니다, 여러분. 5천 루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다르죠, 그죠? 단위가. 근데 제가 제일 아는 걸로는 그 까라마조프인데 드미트리의 문제의 3천 루블. 근데 여기는 초상화 하나 그리는데도 5천 루블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짧게나마 그거를 초상화를 보여주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되게 초상화니까 예쁘게 그려져 있잖아요. 반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자는 예쁜 게 이제 벗은 거니까 이렇게 노출을, 어깨 같은 걸 이제 노출을 하고 예쁘게 이제 그려졌는데, 실제 그 당시 어머니는 굉장히 이제 흉한 몰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머니의 모습과 이 거짓된 예술의 모습, 이런 걸 이제 한번 대비를 해주고, 이것도 이제 그 톨스토이가 많이 생각했던 문제, 가식이라든지 허위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런 거, 이것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간 이동이에요. 이것도 돈이 많으니까 콘스탄티노플로 가자, 로마로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실 도피를 이제 꿈꾸는 거죠. 그때 마침 누가 딱 떠오른다? 까투샤 마슬로바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근데 정말로 사랑했는가 싶을 정도로 사랑에 대한 기억은 되게 짧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녀에게 그 복도에서 백루블인가 쥐어졌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요. 즉 중요한 거는 사랑의 사실이 아니라 뭐 사랑했느냐 말았느냐, 뭐 그 사랑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느냐,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가 저질렀던 도덕적 과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화석에서 그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이런 거죠. 이런. 화석에서 그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의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한다? 과거를 이용한다. 현재의 현실에서 나와서 과거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지금 네흘리도프가 보여주는 심리적인 동선인데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음의 정화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원래도 이제 이런 걸 했었는데, 자기가 뭐를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면은 한동안 이제 이 마음의 정화라는 걸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마음의 정화를 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우선 이제 코르차기나와 결혼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유산, 돈도 처리를 하자. 내가 좀 돈을 갖는 거는 너무 더러운 짓이다. 처리를 하자. 그 다음에 까투샤 마슬로바를 만나서 뉘우치자. 회개하자. 그리고 그 뉘우침 의 극점으로, 이제 정점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자? 그녀와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혼자서 막 자기 혼자 계속 웅장해지는 거예요. 혼자서 너무나도 이제 도덕적으로 고양이 되는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러시아 문학은 중간을 모르는구나, 중용이 없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혼자 너무 고양되고 업돼가지고 오히려 뭡니까? 희극적인 효과가 날 정도다라는 거죠. 거의 뭐 이런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반성에 도덕적인 샤워라고 할까요? 도덕률로 가지고 이제 윤리로 가지고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개운해가지고 막 혼자 업돼가지고 있고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거의 뭡니까? 눈물을 이제 흘릴 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 소설의 그 레빈도 마찬가지고 안나 까레니나에서 이런 그 법열,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도덕적인 어떤 고향이 있어요. 그런 이제 순간을 네흘리도프가 맛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부의 25장에서 28장까지의 이제 이야기였고요.